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9일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교황 방북 추진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 역할보다 한국과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감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비현실적이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교황 방북 추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보다 한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BOA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김정은에게 정치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역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ubt it'll have much influence on Kim Jong-un. What a papal visit would do for Kim Jong-un would give him status and prestige and attention. And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be very happy to have.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교황의 방북을 남북 대화와 미북 협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교황이 현재 남북한을 갈라놓고 있는 것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중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은 결코 정책이 될 수 없다면서 기저에 깔린 긴장과 불협화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하는 것은 암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 연구소장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안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황의 방북과 평화의 연관성은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박한 상황이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교황청은 이해할 것이라면서 신앙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을 아무 조건 없이 방문해 문 대통령과 그의 당에 선물을 안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Pope's advisors will understand that President Moon Jae-in is desperate. Presidential elections are approaching fast. There is no need for the Pope to present President Moon and his party with an unconditional gift of this nature. An unconditional papal visit to North Korea that is once again a regime that oppresses Christians of any faith and any denomination. 반면에 교황의 방북이 남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북한의 인권 개선 목적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북한의 종교와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교황과 동행하는 세계 언론들이 북한의 생활 환경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최소한 일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교적 의미를 넘는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방북 여부와 관계없이 천주교 수장으로서 교황이 갖는 영향력이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인권 상황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고 킹 전 특사도 방북과 별개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교황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서 지난 25년 동안 발생한 종교 박해 수백 건 가운데 97%가 북한 관리들의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가해자 정보와 책임 규명 노력을 북한에 알려 향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민사회 단체인 코리아 퓨처는 미국에서 국제 종교의 날로 기념하는 27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를 처음 발표했던 이 단체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내 종교와 신앙 관련 피해자 244명과 가해자 141명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198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456건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탄압 사례로는 종교 행위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경 등 종교물품 소지 37건, 중국 내 종교활동 23건, 정보원의 제보 등으로 체포된 사례 10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도를 하다 체포된 사례도 2건이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이 22건으로 뒤를 잇는 등 김정은 정권 출범 후인 2012년부터 종교자유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의 유수연 공동 디렉터는 이날 화상 토론회에서 이 같은 종교자유 탄압에 북한 정권의 거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violations were only made possible by the active mobilization of organs of the North Korean state.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보고서는 또 북한 내 기독교인과 무속신앙 신도들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 반인륜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침해와 강제 송환, 생명권 침해, 성범죄 등 여러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조직적인 탄압 정책은 세계 인권 선언이 보장하는 기본권, 즉 모든 인간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가장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리아 퓨처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가해자 책임 규명 정보와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national governments and grant-making organizations should support civil society, media,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with funding and technical expertise to disseminate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코리아 퓨처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추가 인권 범죄를 막고 잠재적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가해자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면서 유엔과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협력해 북한의 인권 침해 규명을 위한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북한 인권 탄압 겨냥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27일 외교위 소속 공화당 롭 포트먼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을 지난 19일 표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을 억제할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자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비자, 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BOA 방송 등이 소속된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 미디어국 USAGM에 향후 5년간 매년 $1,000만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로 포트먼 의원은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원비어에 대한 추모와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혹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미가 법안에 담겨 있다면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이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 미래에 대한 구상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주의하라는 내용을 미국의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주제로 국무부 산하 외교연구원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국가안보의 중요한 분야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면서 사이버 안보와 신흥 기술을 포함시킨 겁니다. We have a major stake in shaping the digital revolution that's happening around us and making sure that it serves our people, protects our interests, boosts our competitiveness, and upholds our values. We want to prevent cyber attacks that put our people, our networks, companie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t risk. 블링컨 장관은 최근 공개된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의 신설과 필수 기술과 신흥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직 임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By taking these steps, we'll be better able to make sur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world's innovation leader and standard setter.
최근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맞춰 여러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은 올해 전반적인 공격 빈도를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26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을 비롯해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이나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과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1일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북한의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해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된 뒤 10년 넘게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군 해군성 장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정세를 비롯해 미한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28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서 장관과 만나 미국과 한국은 동북아 안정과 번영은 물론 영내 국제관계 질서 유지를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미한 해군과 해병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한동맹 발전과 양국 간 안보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델토로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와 군 기지를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방문에 앞서 지난 25일 일본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미일 동맹 강화와 영내 안보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신종 해킹 수법을 동원해 공급망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역량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가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는 26일 공개한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표적 해킹 조직 중 하나인 라자루스가 지난 5월 유럽 라트비아의 통신업체와 6월 한국 연구기관을 목표로 신종 해킹 도구를 사용해 공급망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공격은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를 제작 배포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서버와 개발자 컴퓨터를 해킹해 소프트웨어를 변조한 뒤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 보안 시스템 탐지 전에 해킹이 이루어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라자루스가 사용한 신종 해킹 도구가 북한의 악성 코드인 블라인딩 캔을 개량한 변종 악성 코드라면서 라자루스가 공급망 공격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종 수법을 통한 역량 구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